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착한 말만 내뱉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좀 주목해주세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착한 사람 컴플렉스였어요. 10대에서 20대까지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세울 게 없어. 그러면 착하기라도 해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이었겠죠. 누군가가 수군거리면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들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라는 직업을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주체는 바로 나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봐도 별로야. 남들 눈에는 어떻겠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꼭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해해줄 수는 있지만 꼭 착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자.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해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겠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거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은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NO라고 말하는 연습 계속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가 나 이것 좀 해줄래?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짧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미안하지만 작은 거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거절해도 괜찮구나 라는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나를 못살게 구는 친구라면 그건 친구도 아니지. 아주 잘된 거야. 싹을 잘라버려. 핑계는 NO,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이 있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라벨링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죠. 특히나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서운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괜찮아. 저 연기 잘하죠. 연기가 아니에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내 감정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감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날씨를 안내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날씨를 하루 3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아차림. 지금 내 마음이 좀 우울하네. 기분이 좋네. 오늘은 맑네. 이렇게 날씨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감정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길게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내 일기장에 직장 동료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짜증이 났음. 이렇게요. 내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가 내 감정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종종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시기도 하죠. 이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온리 나만을 위한 약속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내가 차를 좋아한다면 홍차를 한번 즐겨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멍 때리고 쳐다보신다거나 이때만큼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만의 경계선을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설정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예요. 자, 노 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절대 거절하고 싶은 영역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거예요. 특히 착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급작스럽게 부탁하면 당황해서 예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하는 거 NO. 금전적인 부탁은 NO. 명확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이 선을 침범당했을 때는 과감하게 NO 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지 주변에 자연스럽게 표현해보세요.
저는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걸 더 좋아해요. 처럼요. 이는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꿀팁들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정 행복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 잘하는 언니였습니다. 안녕.